자, 관심 가는 차트 종목 몇 가지 진단해 볼게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상을 공부용으로 활용하실수록 얻어가는 게 많을 겁니다. 제가 진단할 종목 중에서는 실제로 개인적으로 매매 예정인 것도 있고 매매를 하더라도 편입할 타이밍, 비중이나 보유할 시간도 다를 거예요. 또는 교보제 연구용으로 그치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기존 추천주인데 종료가 되고 나서 복귀하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단순한 추천주 영상이 아니라는 거죠. 제 차트를 볼 때는 단순히 오르냐 내리냐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를 더 넘어서서 앞으로 진행될 형태, 시간, 목표까지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 신뢰도가 높은 차트냐 아니냐부터 분별을 해야 된다고 했죠. 즉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은 진짜 시세냐, 진짜 차트냐, 아니면 가짜냐, 진성, 가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등급으로 또 분류가 되는 것이고, 이런 성구안을 갖춰야지 여러분이 차트로 매매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계속 온전하게 수익을 쌓아가느냐, 아니면 그저 수급이나 재료, 시장 상황에 맞춰서 단타 치면서 홀짝 도박 매매를 하느냐, 이게 갈리게 됩니다. 근데 홀짝 도박은 재능이 좋은 사람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돈을 벌겠지만은 대다수는 잃는 경우가 많겠죠. 특히 시장이 지저분해질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차트를 볼 때는 단순히 지지 저항이나 그냥 선 긋고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차트가 좋은 차트냐,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단한 종목들을 보면서 교보제로 삼고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는지 이거를 참고해서 공부한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또 쏠쏠한 수익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타점 기회를 모색해 볼 만한 몇 가지 종목들 그리고 기존 추천주들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비전은 최근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금요일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밀어 올려줬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변곡주 개념으로 모니터링을 해볼 만한 종목이에요. 변곡 매물대는 63,000원 부근을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구간인데, 자, 여기가 시세의 갈림길이 되고, 여기를 돌파해주고, 이 구간을 잘 지켜준다면은 시세 분출이 단기로든 중기적으로든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이후에 눌림목 흐름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음은 프로텍인데, 자, 이 녀석도 장대 양봉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밀어 올려준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엿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이죠. 계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눌림목 흐름을 준다고 하면은 대응을 고민해 볼 만한 차트예요. 목표 수준은 5만원 중반에서 7만원 전후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51,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 봤자 계륵이겠죠.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주고 싸게 매수해 볼 만한 흐름을 준다면은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은 STI인데, 자, 이 녀석도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단기 고점 저항을 돌파를 해줬죠. 이 녀석은 여기서 계속 밀어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재차 눌림을 준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기로든 중기로든 어쨌든 상방 가능성은 높은 차트로 보고 있어요. 목표는 4만 중반에서 6만 전후 정도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구간 정도를 손절 라인 정도로 참고를 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해 볼 수도 있다. 다만 훼손이 되면은 눌림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상신 EDP인데, 자, 이 종목은 11월 중순부터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간간히 코멘트를 해왔던 종목이죠. 자, 요때 스윙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적당한 흐름으로.
자, 그래서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 대략 20% 정도, 기본 스윙 시세 하단 정도까지 이제 진행을 해줬죠. 그리고 12월 10일에 이제 목표는 1만 후반 전후까지 또 본다고 했습니다. 등급은 별표 반 개짜리. 운이 좋으면은 단기적으로 가는 거고, 운이 좀 안 좋으면은 중기적인 등락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단기 시세를 분출하다가 도중에 망가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망가질 때 이제 흐름을 보면서 익절해 줘야겠죠. 운이 좋다면 여기서 파바가 오르겠지만은 이렇게 휩소 등락을 주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존 시나리오 관점은 유효했었고, 다시 한번 여기 상단 저항을, 이 구간을 트라이 해주면은 이제 단기로 진행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밀어 올리면서 자, 트라이 해주고 있죠.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이 구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은 이제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운이 좋다면은 단기적으로 랠리를 지속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시 한번 살짝 흔들어 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목표 수준 관점은 계속 동일한데 진행 형태, 소요될 시간, 이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긴가민가 하다. 그래서 이제 별표 반개로 측정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 수렴 상태, 박스권 플랫을 만들어주고 있고, 요 흐름만 이제 유지를 해준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진행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다음은 메디아나인데 이 종목은 1월 25일에 네프콘에서 별표 반개짜리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죠. 자, 요 구간이었어요. 여기 급소 구간에서 바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죠. 단숨에 한 40% 정도의 이제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목표 구간을 아직 앞두고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할 익절을 이제 준비하시라고 텔레그램 방에서 코멘트를 드렸고, 자, 별표 반개짜리지만은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이제 흔들었다가 다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패턴성 흐름이 있지만은 등급이 낮아서 진행 형태에 있어서 예측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종종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 녀석도 여기서 자칫 잘못했으면 한 번 더 흔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흔들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간중간 이제 매수 매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흐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등급이 높을수록 시장과는 별개로 자기만의 갈 길을 가는 그런 차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차트일수록 애초에 예상했던 시나리오 범주 안에서 깔끔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 녀석은 단기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까지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더 남았다고 해서 여기서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네, 시당초 이제 유효 타점 구간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대응을 하면 안 돼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요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리고 다음은 서부 T&D인데, 자, 이 종목도 이제 12월 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타점을 잡아왔던 종목이죠. 자, 먼저 12월 초 요때 당시에 그죠? 목표 1만 중반 전으로 잡아드렸고, 자, 네프콘에서 추천 이후에 단숨에 이제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1만 중반 전후까지 도달시켜버리죠. 대략 30-40% 정도. 여기서 이제 종료가 되었고, 다시 한번 잡아서 또 중상단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했어요. 목표를 그 전에 보정을 했었죠. 이제 12월 11일 날, 요때 이제 조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도 봤는데, 여기서 이제 매물 출회가 나오는 바람에 꺾였고,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예상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중상단까지 다시 잡아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12월 말일 즈음에 이제 변곡주 개념으로 다시 한번 이제 진단을 했었죠. 재도전할 수 있다. 13,000 초중반 변곡 매물대로 잡아서, 자,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을 넘기면 시세 분출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근데 요때 진단을 했었는데, 자, 요때 이제 변곡 매물대를 넘기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시세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요 구간에서 넘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눌림 조정 진행 중이지만은 이제 시나리오 잠재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고, 자, 요날 코멘트를 드렸죠. 타점 캐치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구간 타점을 주고서 지금 시세 분출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운이 없으면 단기 스윙 시세, 운 좋으면 큰 폭 랠리인데, 이제 지금 랠리가 좀 더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표 수준에 도달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초과 시세가 더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서서히 꺾일 수도 있습니다. 눈치껏 분할 익절로 이제 일부 수익 확정 짓고 나머지 물량 갖고 조절을 해주면서 대응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흐름 보면은 예상 시나리오대로, 그리고 원했던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급소 구간도 딱딱 정확히 집은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그냥 감각적으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 사전의 감각으로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과거에 수많은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그 사례를 얼마나 많이 수집을 했는가, 또 그 사례 데이터 안에서 디테일을 얼마나 잡아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결국 세력들이 다 이렇게 맞춰서 그려 나가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만 알면은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좋은 교보제 사례가 될 것이고,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인데, 자, 이 종목은 10월 22일에, 자, 이때쯤이었죠. 목표 영향가를 60만 전후에서 이제 100만 전후까지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단숨에 이제 도달을 했고, 자, 60만 원대에서 단기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바라봤던 이제, 그러니까 100만 원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바라봤던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나 이런 규모를 봤을 때 10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었던 종목이다. 60만, 기술적으로는 60만 원 전후가 단기 고점이지만은 중장기로는 100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 흐름에서. 자, 예상 시나리오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은 중기적인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자, 중기적인 조정이 그대로 나오죠. 지수에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12월 9일, 자, 요때 초반에 다시 한번 이제 수렴 상태를 만든 다음 진성 시세 나올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했어요. 이 파동에서 100만 원 도달 가능성이 이제 보인다고 네프콘에서 코멘트를 드렸죠. 자,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높은 차트 완성도를 지닌 상태로 이렇게 올려보낸 건 아니에요. 그냥 중기적인 흐름에서 계속 밀어 올리는, 그냥 적당하게 그럴싸하게 만들고 이제 계속 올려나가는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후속 진단을 했는데 이제 100만 원까지 근접을 해가고 있고, 지금 와서 이제 레포트들 보면은 100만 원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초부터 이제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100만 원까지 넘볼 수 있었던 이제 차트 밸류에이션이었고, 다만 최적화시키지 않아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진행돼 왔던 겁니다. 차트가 더 최적화되었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감질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빵 터졌을 거예요. 요렇게 좀 더 급한 모습으로. 어쨌든 이제 밸류에이션, 펀더멘탈상 여기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지금은 다시 코멘트를 해드렸죠. 잠재 목표를 150에서 200만원 전후까지 상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트가 최적화되진 않아서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긴가민가해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다시 흔들었다가 뭐 나중에 올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장기 잠재성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최적화, 그러니까 급등을 일으킬 만한 최적화된 급소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나중에 또 한번 캐치를 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중장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은 매수를 해볼 수 있는데, 뭐 굳이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할 필요는 없겠고, 다시 눌러준다면 또 잡아볼 수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거예요. 자, 다음은 한양 ENG. 이 종목은 1월 7일에 변곡주 개념으로 유튜브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22,000원 부근을 변곡 매물대로 잡고서
목표 수준은 4만원 전후를 봤었습니다. 자, 여기 중장기 매물대를 돌파를 해줬죠. 그리고 변곡 매물대 근처에서 이제 타점을 모색해 볼 수 있었던 차트였어요. 그래서 이후에 눌림목이 진행되다가 여기서 양봉으로 들어 올려줬죠.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수렴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코멘트를 해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주길 바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이제 바라던 대로 음봉 조정이 나왔어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했고 계속 눌러주는 게 좋다고 했는데, 다음날 제가 살짝 의견을 바꿉니다. 그리고 스윙 등급으로 측정을 해드렸죠. 눌러주는 게 좋지만은 현재 구간에서도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고, 대신에 목표 수준을 다시 4만원 전후에서 그냥 기본 스윙 시세 30% 플러스 알파 정도, 그러니까 대략 3만원에서 3만 5천원 전후 요 정도로 잡았었죠. 이후에 바로 시세 분출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30%를 초과하는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왔고, 자, 거의 34,000원 부근, 35,000원 전후까지 이제 도달했죠. 예상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 여기서 다시 재차 상방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조금 더 흔들었다가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가는 척 하다가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수직으로 다시 이렇게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는 요때 구간과 비교해서 예측 신뢰도가 크게 감소를 했어요. 여기서는 예측 가능한 이제 차트였는데, 지금은 이제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 수익을 확정을 짓고 나머지 물량 갖고 평정심을 갖고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한편으로는 자, SL도 제가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죠. 자, 그래서 목표 하단에 딱 정확하게 도달하고 내리 꽂았어요. 자, 여기서 재차 지지받으면서 목표 상단까지 랠리를 펼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계속 내리 꽂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전개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갈지는 모릅니다. 소요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진행 형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정밀하게 사전 예측이 안 되죠. 여기서는 예측이 가능했는데, 그죠? 어느 정도 약간 등급이 낮더라도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느리지 않은 시간 내에 시세가 올라갈 거란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올라갈지 내리 꽂을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는 내리 꽂은 형태로 진행이 된 거죠.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양 ENG로 돌아와서, 자, 지금 여기서 목표 이제 상단에 도달했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꺾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꺾이는데 뭐 여기서 서서히 꺾일 수도 있겠고 내리 꽂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분할 익절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목표 구간에 도달하면은. 물론 아주 강하게 연장 랠리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등급이 높은 차트에서나 기대해 볼 수 있고, 등급이 이제 좀 낮은 것들은 좀 기대치를 낮추고 이제 평정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게 좋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삼지전자인데, 자, 이 종목은 1월 18일에 자, 요때 즈음이었죠. 자, 여기서 16,000원 매물대를 눌림목 지지를 해주고 스윙 파동을 노려볼 수 있다고 했어요. 유튜브에서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바로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기본 스윙 목표 이제 30% 정도 도달했고,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될 여지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역시 위에서 얘기한 한양 ENG와 마찬가지로 분할 익절 스탠스가 좋다. 왜냐하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내리 꽂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예측 신뢰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부터는 운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운에 의존하는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행운이 걸려들면은 좋은데, 만약에 불운이 닥치게 되면은
여러분의 수익을 고스란히 반납을 하거나 오히려 손실로 전환될 수 있겠죠. 기회비용도 커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운이든 불운이든 운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아주 고등급의 이제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 행운이 없더라도 아주 강력한 시세가 기대되는 종목들에서 고수익을 기대하고 비중을 좀 더 늘려볼 수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사전 예측, 계산에 의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나가는 거죠.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제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교보제들을 보여드리고 추천드리고 복귀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 손실폭이 굉장히 적고 대부분은 이제 성공으로 가면서 예측 시나리오대로 전개되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그죠? 감각이나 어떤 운 이런 게 아닙니다. 재능이 아니고 철저하게 노력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과거 흐름을 보시면서 이제 연구를 잘 하시고 자, 다음은 A 플러스 에셋인데 자, 이 종목은 1월 19일에 이제 끼 등급으로, 그러니까 별표 반개나 일반 스윙 등급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구간에서 이제 고려한 급등전 상황 차트와 유사하다고 했어요. 이 녀석도 경영권 분쟁 중이었는데 다만 고려아연보다는 등급이 좀 낮다고 했죠. 왜? 고려아연은 대주주끼리의 치열한 지분 경쟁이었는데 이 녀석은 외부의 사모펀드에서 경영권을 압박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의 강도가 낮은 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차트적으로는 이제 세팅을 해놨으니까 목표 수준을 1만 중반 전후까지 잡았었습니다. 이제 이때 유튜브에서 코멘트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은 여기서 강한 이제 급등세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녀석은 한 차례 흔들었어요. 근데 다시 재차 돌파를 해주고 눌림을 거치고 여기서 흐름이 또 깔끔하게 잡히고 있죠. 그래서 제가 1월 27일 날 별표 반개로 요때 이제 신규로 다시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이후에 흐름이 단기적으로 깔끔하게 딱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잠재성이 계속 유효해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표 수준은 기존 1만 중반에서 잘만 진행되면 2만 전후까지도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등급은 기본적으로 낮은 등급이기 때문에 목표 상단까지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목표 하단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보내줄 수 있는데 이 바운더리 사이에서 이제 단기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뭐 상단까지 보내줄 수도 있기는 해요. 다만 시장의 어떤 주도 테마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차트도 나쁘진 않지만은 그래도 약간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별표 반개짜리에 걸맞는 이제 대응 스탠스를 취하면 됩니다. 지금 계속 목이 안 좋아가지고. 자, 다음은 스피어. 자, 스피어 같은 경우는 12월 말일 즈음에 변곡주로 추천을 드렸죠. 블로그에서 12,000원 부근을 변곡 매물대로 잡고, 자, 요 구간을 변곡 매물대로 잡고 여기서 정확하게 딱 잡아드렸죠. 자, 그래서 단숨에 대략 50%, 40~50%가량의 이제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변곡주는 시세 전개 형태나 소요될 시간, 목표치를 정밀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은 시세가 아주 강력하게 전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약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 아주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조금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 시세 분출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은 사전 예측 신뢰도가 그렇게 정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 이제 3스타, 2스타, 1스타, 유니버스 종목으로 이제 편입까지는 안 해도 그래도 끼는 넘치기 때문에 이 구간만 잘 지켜주면 시세 분출 잠재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녀석은 운이 좋게도 단기적으로 꽤 쏠쏠한 시세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슬슬 망가지면은 익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며칠 전 1월 25일 즈음에 이제 별표 반개짜리로 신규로 또 추천을 드렸죠. 자, 1월 25일 이때 이제 단기 고점을 다시 재차 돌파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볼 만하다고 했죠. 목표 수준은 3만 초중반 전후를 잡았습니다. 네프콘에서 추천을 드렸고, 자, 이후에 바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차트가 진행되다가도 최적 타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단기간에 이제 시세가 대략 한 35% 정도 진행이 되었고, 기본 수익 목표는 달성을 했죠. 이제부터는 분할 익절을 해도 되고, 목표 부근까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또 거래대금도 잘 들어오고 있고, 예, 시장의 메인 테마인 우주 항공 쪽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홀딩을 해도 뭐 괜찮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눈치껏 매매를 해주시면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도 좋고, 그리고 메인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별표 반개로 측정했었는데, 사실 지금 시세에는 좀 운이 받쳐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별표가 등급이 높을수록 단기적으로 깔끔하게 예상 시나리오대로 중단기적으로 깔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등급이 낮아질수록 운이 좋으면 이렇게 가기도 하겠지만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약간 흔들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이 녀석은 이제 계속 운이 좋았던 케이스죠. 단기적으로 쭉 랠리가 진행되고, 여기서 자칫했으면 이렇게 이제 훼손시키면서 조금 더 박스권을 다져주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별표 반개, 그래도 패턴 주니까 목표까지는 어떻게든 도달할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등급 분류를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시세가 잘 나온 케이스예요. 만약에 시장이 조금 안 좋았다 싶으면은 아마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갔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이따가 설명드릴 종목에서 그런 비슷한 이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제 한미 반도체인데, 자, 이 종목은 12월 초쯤에 12월 10일에 이제 별표 반개짜리 패턴주로 신규 추천했었죠. 네프콘에서. 이때 목표를 10만 중반에서 20만 중반 전후까지도 잡았습니다. 차트는 얼추 이뻐요. 이제 중장기 조정을 받았고 중기적인 매물대를 돌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규모가 무거웠고, 또 이제 장비주 고유의 좀 지저분한 불안정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별표 이제 반개로 하향 측정했던 겁니다. 이제 보수적으로 봤던 거죠. 자, 그래서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약간 감질나게 진행되다가 여기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개가 되죠. 이제 목표 하단을 10만 중반, 이제 여기 정고점 전후 정도로 봤는데 강한 시세가 튀어나오면서 이제 조금 더 초과 슈팅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목표 바운더리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별표 반개짜리잖아요. 그에 걸맞게 지금 움직인 거예요. 자, 여기서 뭔가 감질나는 듯 약간 애매한데 싶기도 하면서도 또 여기서 갑자기 기대치를 좀 넘어서는 이제 강력한 급등이 나왔죠. 자, 기대치에 못 미친다, 예측 범주를 이탈했다는 게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강력한 시세가 나오는 것도 예측 범주를 이탈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측한 대로 움직여야지, 내가 앞으로 전개될 주가를 알아야지 내가 거기에 자신 있게 비중을 싣고, 또 변형이 되더라도 내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케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예측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 시세가 급변동을 했을 때 하방으로 떨어지든지 상방으로 가든지 내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 판독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이게 깔끔하게 정확히 서질 않습니다, 기준이. 그럼 매매가 불안정이고 심리가 꼬이겠죠. 그죠? 그 와중에 다른 관심주들이 치고 올라가면은 내가 이것을 비중을 실은 채로 홀딩을 해야 될지, 그죠?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될지, 이게 감이 안 잡혀요. 지금은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다들 잘 올라가서 굳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만은, 시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만약에 평범한 장세였으면은 이게 굉장히 크게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의 매매가 뭐 단기적으로 엇갈릴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기회비용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그냥 장기 투자를 하면 되긴 하는데, 장기 투자는 제가 기본적으로 3년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이 차트를 모르는데 장기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난다? 그건 그냥 운이 좋은 겁니다. 여러 사례를 공부해야 된다고 했죠. 장기 투자를 해서 2, 3년 동안 계속 묵히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그런 사례를 아신다면은 함부로 그런 장기 투자를 하면 되지, 이런 말을 못 해요. 자, 예를 들면 그런 사례가, 자, 알테오젠인데
자, 이 종목 여기서 이제 바닥권에서 투자한 투자자들 있겠죠. 이런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장기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좋은 교보제 사례가 될 겁니다. 물론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본다면 이건 아주 잘한 투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고 좀 더 이제 합리적인 선택, 아무튼 이제 상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종목을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보유했다는 것은 실패한 투자입니다. 2023년에 어떤 섹터가 주도주였죠? 이때 2차 전지주들이 미쳐 날뛰었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룹들, 그 외 중소형 2차 전지주들, 템베거가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알테오제는 계속 소외를 당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2, 3년 보유했더니 결국 결과물을 얻지만은, 자, 이 기간 동안은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투자라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2차 전지주들을 수익을 내고, 알테오젠이 여기서 이제 차트 흐름상 상방으로 이렇게 추세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서 갈아탔어야겠죠. 이게 진짜 성공적인 투자예요. 2차 전지주 고점에서 정리하고 알테오젠 저점에서 잡기.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올라왔을 때 이 부근에서 매도를 했어야겠죠. 그죠? 그럼 이 구간은 끝까지 보유할 만한 구간이 아니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고작 한 100% 정도 올랐나요?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주식들이 크게 급등을 했습니까? 그죠? 상대적인 수익률에서 뒤처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템베거 10배, 20배 장기 투자의 위력 뭐 이런 거 보면서 낭만을 갖는 건 좋은데, 사실 이거는 좀 생존 편향적인,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때도 많고, 또 현실적으로도 뭐 굉장히 위대한 투자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효율적이고 최선의 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더 좋은 선택지가 많은데 굳이 이런 결과론적인 운에 의존하는 이런 사례에 집중해서 이런 걸 노리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올라갈 종목을 노리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한미 반도체를 얘기하다가 말이 조금 샜는데, 어쨌든 이런 불안정성, 이제 이런 이제 시세 불안정성, 그래서 제가 등급 분류를 하는 거죠. 단기적인 예측 신뢰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기서 감절락이 진행되다가 예측 범주를 조금 넘어서는 이제 강력한 급등이 나왔어요. 제가 예측하기로는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봤는데 좀 더 시세가 이제 뻗어 나간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어쨌든 홀딩을 하다가 꺾이는 흐름에서 분할 익절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 불씨는 계속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변곡 매물대를 설정을 했죠. 자, 요 구간으로. 자, 그래서 요 구간을 잘 지켜주면은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눌림목 주고 다시 시세 분출 일으키면서 최초 시나리오였던 이제 목표가 상단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거의 80%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표를 또 이제 네프콘에서 제시를 해드렸고, 지금은 일단 시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홀딩을 하면 되겠지만은 새로운 목표까지 단기간에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기적인 관점이에요. 운 좋으면 빠르게 도달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홀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적당히 익절하고 나중에 또 최적화되는 흐름에서 다시 또 잡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줘도 되겠고, 어쨌든 중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 상방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그죠?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오를 만한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게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은 아주아이비 투자인데, 자, 이 종목은 12월 21일에 별표 하나짜리 이제 패턴주로 신규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이때는 이제 등급을 강화하기 이전이라서 현재 시점으로는 별표 반개 이 정도 이제 등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때 이제 코멘트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진행되든가 아니면 눌림목으로 진행되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었어요. 목표 수준은 5천에서 1만 전후 정도로 잡았고, 다만 이제 등급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목표 하단이 현실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훼손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흔들기가 진행되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시세 분출이 나온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긴 했지만은, 이달 같이 추천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움직임이 제각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같이 추천했던 게, 예시를 들자면은, 경인 양행이었는데,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천했을 겁니다. 이 녀석은 바로 여기서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단숨에 5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죠. 다 같은 패턴성 흐름인데 등급이 낮기 때문에 어떤 건 급하게 오르고 어떤 거는 좀 느리게 가고, 그러니까 예측 시나리오를 다소 이탈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빠르든 느리든 급등하든 좀 지저분하게 가든, 그죠? 어쨌든 상반까지 목표까지 올릴 가능성은 높은데 이게 예측이 정밀하게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별표 반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아주아이비도 여기서 수렴을 거쳐주고, 자, 여기서 이제 시세 분출이 빵 터진 거죠. 그죠? 자, 등급이 낮았기 때문에 휩쏟기가 나왔지만은 그래도 패턴성 흐름이었기 때문에 목표 하단까지 어떻게든 빠르게 도달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목표 상단까지는 지금 당장은 조금 긴가민가해요. 기세 급등으로 이어간다면은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갑자기 꺾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눈치껏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스피어에서 자, 요 녀석은 빠르게 운 좋게 진행된 거라고 했잖아요. 자, 아주아이비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눌림 주다가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등급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등급 분류는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